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 한 단어로 표현하면 왕따 뽑을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안에서도 아시아권 안에서도 유독 약한 우리 시장입니다. 연초 대비했을 때 G20 국가에서 성적표가 꼴찌더라고요. 내릴 땐 왕창 빠지고 오를 땐 찔끔 오르고 그야말로 무기력을 느끼기 딱 좋은 그런 장세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럴 때는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피가 낭자할 때가 매수의 기회라고 역발상 전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구체적인 고민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보면서 마음 무너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종목 고민이시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릴 텐데요. 02786-1022,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머니왕 2부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겠습니다. 예,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 나인원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계시죠? 네. 예, 별일 없으시죠? 네. 시장만 별일이 있습니다. 시장을 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마음이 좀 편할까요? 왕따 당한 게 맞아요. 국내 시장이 네.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그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조금 반대적인 시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월 2일을 제외하고는 지금 지속적인 하락 그리고 어저께 기술적 반등이 처음으로 나타난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기술적 반등에서도 반도체 섹터로 상당히 많이 쏠려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번 연도 2024년도에 들어오면서 전쟁발 리스크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분단국에 대한 그 서러움을 더욱더 크게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환율에 대한 것이 1,350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 그리고 2024년 들어와서 한 19일 동안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총알을 장전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어닝 쇼크도 있었겠지만 이제 올해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한다면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공략, 한마디로 타이밍을 잡고 이제 저점을 공략하기 위한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전일 삼성전자에 대한 SK 하이닉스에 대한 상승 흐름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에 대한 이제 다음 주 시장 공략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번 강조를 드릴게요. 이제는 반도체 섹터,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비중 확대 이제는 50%까지 담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TSMC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196조 2천억 달러에 대한 실적을 보여줬죠. 반도체 전체 업황, 한마디로 TSMC와 엔비디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는 이 포인트가 전일에 대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4% 급등, 엔비디아, 인텔, TSMC 등등 전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 자, 따라서 이번 2024년 특히 상반기에는 반도체 장비와 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TSMC도 추가적인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를 보여주면서 업황 턴어라운드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램에 대한 가격 인상, 지속적으로 인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에 그동안의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었던 낸드 메모리 시장 가치에 대한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감산에 대한 것, 이제 수요 확대를 감산을 정지시키면서 수요 확대를 통한
이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안에서 갤럭시 S24에 대한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 대장주에 대한 흐름은 심상치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주반도체 여의도 승부사에서는 제가 12월 27일 날 추천드리면서 그때 가격도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거든요. 13,500원 정도 수준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지금 벌써 26,950원을 찍고 어저께 이제 상승폭 살짝 반납하면서 26,250원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한마디로 12월 말에 투자를 하신 분들조차도 100%에 대한 상승 효과를 지금 제대로 받고 있는 구간. 자, 제주 반도체에 대한 성장과 상승력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느냐라고 한다면 온디바이스, 한마디로 핸드폰이라든지 태블릿, 이런 노트북, 이런 제품들의 전력 소비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제주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전력 감소에 대한 기술력이 더더욱 시장이 크게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오테크닉스라고 하는 종목, 굉장히 조용하고 무거운 종목이에요. 반도체 섹터, 특히 장비 섹터에서는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흐름을 기본적인 벤치마킹 형태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어저께 13.52% 정도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전에 계속 막혀 있었던 그 혀를 뚫어버리는, 한마디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고무적이다. 자, TSMC 쪽에 대한 장비 투자, 장비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IR과 보수적인 회사 운영을 하는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대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온디바이스,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감히 AI 반도체 시장의 하드웨어 피크아웃을 지금부터 논하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고 그게 HBM이든 CXL이든 PIM이든 연결고리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활성화되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잡으셔야 되고요. 1월달 시장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공략을 해서 다시 고수익에 대한 것을 누릴 수 있는,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모멘텀, 성장 모멘텀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비중 50% 정도까지 담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 화장품과 에스테틱 부분에 대한 성장 동력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에스테틱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자, 레이저 에스테틱, 특히 이제 RF 시장에 대한 피부 미용 레이저 시술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커지고 있고, 제품에 대한 다양화와 제품이 이제 하이엔드급 제품과 이제 새로 나온 약간 저가 브랜드에 대한 제품 퀄리티 차이가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 대한 캐파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히려 MZ세대 세대들이 에스테틱 부분에서 굉장히 니즈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엄마와 조금 오버하면은 아빠 손을 붙잡고 MZ세대들이 피부과에 방문해서 이제 부모님께 레이저 에스테틱을 이제 조금 제공해드리는, 이제 효도 선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점. 받아보셨어요? 저는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아직 자녀가 좀 어린 그렇죠. 편이죠?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받을 수 있겠죠? 제 아이가 제 손을 붙잡고 카드 결제를 시킬 것 같긴 한데, 네. 예, 아빠 카드로 플렉스를.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니즈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테틱 부분에서 요 근래 들어와서 대장인 클래시스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은 43,05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찍고 나서 그 가격이 9월 달에 대한 고점 부근이었거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고점에 대한 것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눌림을 받으면서 지금 20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에스테틱 부분에서 올해 또한 고성장에 대한 것을 눈여겨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전에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인들의 관광 상품이 성형 쪽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시술 쪽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점. 관련주들이 뭐 휴젤도 있고 비올도 있는데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섹터 안에서는 클리오라고 하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클리오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고점을 높이고 있다.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번 전 고점인 35,000원 부근까지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 상당히 기대감을 높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비중 20%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애플 아이패드가 1분기 그 OLED로 전환을 해서 1분기 출시에 대한 것을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지금부터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는 OLED 그 애플향 OLED 그 공장 가동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비전 프로도 1월 19일부터 이제 사전 예약을 받으면서 2월 2일 정도부터 출시를 할 것이죠. 예상 판매에 대한 그 수주 캐파는 한 40만 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60에서 80만 대까지 늘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애플 비전 프로 관련해서 유튜브랑 넷플릭스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약간 우회해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공간 컴퓨팅에 대한 것을 니즈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DDI 또는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 자, 비전 프로가 확대됨에 따라서 AR, VR, XR 이 시장에 대한 성장 동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고, 삼성의 갤럭시 글라스에 대한 것,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디스플레이랑은 약간 동떨어져 있지만 갤럭시 링에 대한 것까지 다시 한번 니즈를 보여주면서 차세대 제품들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S24에 대한 성장 포인트가 전체 이 온디바이스 시장에 대한 성장으로 이 실적 개선으로 나타나면서 또 다른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호황기, 기대감을 2024년에는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주로는 선익 시스템과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저가 매력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다음 주 그리고 1월 달을 마감하는 이 구간에서 더욱더 매력적인 수익 달성할 가능성을 높게 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새해 들어서 우리 시장이 뭐 한파가 휘몰아치고 있지만 반도형 위원께서 늘 이제 반도체를 강조해 주셨고, 그 중심에 포트폴리오를 세우셨던 분들이라면 큰 도움 따뜻하게 잘 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시청자와 아이 컨택을 참 잘하시는 나인원 어드바이저. 아이 컨택 하고 시작할까요? 예, 사랑의 아이 컨택. 네. 예,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팩트체크님께서 네. 기술적 반등이 지속적으로 상승 반전되는 것일까, 아니면 반등 이후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인가 궁금해요 하셨거든요. 의견 어떠세요?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야 될 자리는 누구든지 다 알만한 2,500포인트였죠. 말 그대로 공매도 전면 금지. 그 상황 속에서 사실상 가장 시장이 큰 급등을 했었던 그날의 종가 2,500포인트 선을 사실상 지켜주면 지지 반등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사실상 2,500포인트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증시 어떤 상승폭이 우리 시장의 월요일 날 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다 할지라도 2,500포인트 선이 좀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일단 그 정도의 좀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고, 사실 제가 외신의 뉴스를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주로 보는 웹사이트가 구글 파이낸스 또는 야후 파이낸스 또는 뭐 인베스팅닷컴 뭐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그런 웹사이트들이죠. 지난 12월 또는 1월 초까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어찌 본다라면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트, 즉 밸류 자체가 상당히 좀 낮아졌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자 1월 이후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사우스 코리아에 대한 어떤 밸류 그 자체가, 즉 국가적인 가치 그 자체가 좀 부정적이다라는 평가에 대한 기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우리 시장이 어찌 본다라면 앞서 앵커님이라든지 또는 김도영 어드바이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본다면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그 왕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본다라면 사실 명백하게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설사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지라도 입 밖으로 내기가 참 애매한 그런 어떤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일단 외신의 어떤 기조를 좀 살펴본다라면 일단은 대한민국, 즉 사우스 코리아에 대한 어떤 가치 그 자체가 상당히 이전보다는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홍콩 또는 뉴욕 증시, 즉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대규모로 들어와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중화 자본도 상당히 좀 빠져나가는 기조가 좀 있었었고, 그 외에도 외인 또는 어떤 투자 은행에서의 자금도 상당 부분 좀 빠져나갔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회전되는 금액을 보게 된다면 약 한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정도가 순식간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조를 보면서 시장은 점진적인 저점을 낮추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지수가 2,500포인트를 넘어서는가? 그러면 그나마 좀 다행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사실상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일단 그 기조 속에서 그래도 좀 봐야 될 종목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도를 좀 높여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2차 전지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또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또는 LNF 또는 그 외에 뭐 전해질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종목군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중에서는 엔캠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어제 좀 급락상이 나오긴 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의 어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에 따른 수혜, 그리고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 되게 최근 들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 지금 내연기관으로 운행하시다가 전기차로 이제 교체하신 분들이, 제가 이제 종종 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날이 너무 추우면은 운행을 안 한다. 또는 하루에 2번, 3번 충전하거나, 또는 주행 거리수가 계기판에 뭐 400km가 찍혀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300km도 안 될 뿐더러 히터도 못 킨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추위 때문에 사실상 2차 전지, 사실상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작동을 안 하는, 즉 충전을 해도 충전이 안 되고 그냥 쉽게 방전이 돼버리는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을 하이브리드로 이제 극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이 조금 더 판매량이 많이 나오고 있거나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 그에 따른 2차 전지에 대한 또 관심도 높여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로봇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로봇 같은 경우에는 M&A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무근이라는 또는 그런 어떤 계획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반론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자,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되었든 LG전자가 되었든 또는 지금 현재 로봇과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SK도 지금 계속적으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시장의 풍문은 계속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삼성전자는 표면적으로 대놓고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는 그 외에 추가적인 어떤 M&A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 간의 어떤 협력 관계, MOU를 조금 더 친밀하게 맺어가면서 사실상 뭐 기존에 어떤 외주를 줘가지고 부품을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조에서 동행하는 입장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 기업들도 사실상 감속기라든지 몇몇 부품들에 대해서 자체 수급이 안 될 경우에는 사실상 지분을 확보한다든지 M&A까지도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서비스봇이라든지 협동 로봇이라든지 기타 등등 계속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도 눈에 띄게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보았을 때 로봇에 대해서는 어찌 본다면 테마로 보기보다는 섹터로서 봐야 될 것이고, 또 지수에 영향을 받거나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산업으로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대략적으로 비중은 25% 정도를 가지고 가면서 또 진행 중에
뭐 섹터에 따른 상승도 있겠지만 뭐 M&A 이슈가 나오는 그러한 종목군들도 단기, 중기 관점으로 거래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느 정도 재료 강도가 좀 약해졌다고 보여지는 이제 중동 이슈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단은 재료 자체의 강도는 약해졌습니다. 다만 그 재료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어찌 본다면 이란은 뒤에 숨어서 이제 후티라든지 뭐 그 외 여러 반군 세력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어떤 물자를 보이지 않게 지원을 해주고 있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어떤 전면전을 하진 않지만은 반군과 계속적으로 대치상을 가고 있고, 지금 현재 뭐 홍해 쪽에서도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당시의 어떤 해운 그런 어떤 운임료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또는 그 상황보다 상황 자체가 심각하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상을 본다라면 사실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돌멩이를 던지고 있고, 그 돌멩이를 던진 것에 후티 반군은 만족하고 있고, 미국은 얘네들 왜 이러나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자, 주말 사이에 만약에 상황이 좀 심각해진다든지 실질적으로 유가 상승에 어떤 영향을 준다든지 또는 해상 운임료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대략 한 비중 10에서 15% 정도의 투자를 하시면서 단기 매매 그리고 스윙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조심스럽죠, 전쟁 이야기는. 예. 네. 이렇게 정제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상 이제 미국의 유럽연합까지 가세를 해서 그쵸. 미국 대 이란의 대리전입니다. 대리전 양상이에요. 대리전이죠. 이게 그들의 전면전으로 가면 문제인데.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은 글쎄요, 이란이 사과하지 않을까요? 형 잘못했어 이러면서.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회피 심리가 좀 있고, 네. 그걸 해상 운임료에 이미 반영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운임료가 많이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런 리스크를 한켠엔 좀 염두에 두면서 시장 매크로 관점에서는 압박 요인 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테마는 단기 테마 움직임에 편승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볼 만하다. 뭐 이런 힌트도 같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 비전 전략 두 분이 굉장히 이제 결은 다른데 볼만한 포인트들이 많았죠. 화면으로 내용 정리하고 돌아와서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종목 고민 많으시죠?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시장 대응하기 힘드시죠?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어떤 종목 가장 고민이세요? 지금 날의 나노텍이 9,050원에 샀는데 계속 빠져가지고 네.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셨군요. 9,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난해 한 네. 가을, 여름 이 정도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예. 그러면 배당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김도영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9,050원. 네, 비중 15%. 이전에 이제 전구체 배터리 관련돼서 급등세가 나왔을 때 나래 나노텍이 그쪽 전구체 배터리로 관련을 좀 지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이게 한 4월 달에서 5월 달 사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나래 나노텍의 작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주요 포인트 자체가 이제 OLED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제 검사 장비 및 아니면 포장 이쪽에 대한 코팅 이쪽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전에 매수를 하셨던 구간 한 3월에서 한 5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차트는 주봉이고요. 그동안에 대한 하락 부분이 실적에 대한 작년 매출 감소, 영업 적자에 대한 전환으로 시장에 반영을 거의 다 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든 삼성 디스플레이든 이제 영업적인 이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같은 비슷한 업을 하는 다른 OLED 디스플레이 산업과는 조금 다른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걱정이 되실 수가 있는데 이전에 올해 작년 11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인 상승을 하면서 지금 현재 121선에 대한 돌파를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지금 차트적으로 12월 달에 121선에 대한 터치 그리고 1월 10일에 물론 슈팅 나오고 나서 반납을 했지만 121선을 한번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점이 이번 접촉에 대한 면은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올해 이제 전장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OLED 전환까지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기에서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기대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비중이 15%이시기 때문에 매수 가격을 그냥 9,000원으로 러프하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7,000원 미만에서 물론 추가적인 상승 동력에 대한 모멘텀을 확보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지만 7,000원 미만에서 5% 정도에 대한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갖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8,500원에서 8,400원까지 그 매수 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이후 이 200선에 대한 트라이까지는 조금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점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약간 눌렸을 때에 대한 매수 그리고 이평선에 대한 흐름을 좀 잘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반등 가능성이 네, 높다는 거니까. 예, 시청자님. 수고하세요. 예, 네. 7,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의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래 나누텍 먼저 체크 받아봤고요. 다음 분 이어서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머니왕 2부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뷰노요. 뷰노. 42,000원에 10%요. 42,000원에 10% 비중으로.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까요? 아니요, 조금 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물타기에서 조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비중이 10% 아주 높지는 않으신데 가격 때문에 이제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 나인원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다 여쭤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뷰노. 일단 어떤 회사인지는 대략적인 내용을 아시죠? 네, 의료 AI요. 예, 의료 AI인데 의료 AI면 대표적으로 네, 네. 그거 영상 뭐, 그거 네네. 판독하는 거. 뭐 루닛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도 있고 이제 뷰노도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루닛과 뷰노가 작년에 의료 AI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의료 AI 즉 인공지능하고 다 묶어놓고 본다면 다 똑같은 업을 하는 것 같은데 자 루닛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이제 불치병이라고 부르는 어떤 암과 관련돼 가지고 일단 진행이 좀 더 많이 되고 있고 또 표본 데이터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본다면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의료 데이터들, 뭐 예를 든다면 뭐 혈압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아니면 뭐 뇌파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인체 내 어떤 뼈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상 뭐 측정하고 관리하고 또 그에 따른 데이터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어떠한 치료라든지 어떠한 권고사항을 계속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암처럼 조금 위중한 병과 또 어찌 본다면 이제 건강을 관리하는 쪽 이렇게 좀 나눠서 본다면 뷰노는 이제 건강을 좀 관리하는 쪽에 가까운 의료 AI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일단 중요한 점은 이런 AI가 들어가는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어떤 의료 그런 기업들은 표본 데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즉 표본 데이터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하신 분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포함해가지고 각자의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의료법상 각각의 개인의 어떤 의료 데이터 그 자체가 프라이버시상 사실상 외부 공유가 잘 안 되거나 실제로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에 진출을 해서 또는 해외에서 연구 활동을 해서 또는 해외 사업을 진출함으로써 그에 따른 표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 뷰노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좀 많이 진출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려는 것이 일단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또는 이제 언론 또는 이제 홈페이지 상에서의 데이터를 보면 이제 그러하고
최근에 어찌 본다라면 이제 매수하신 42,000원부터 33,200원까지 연이은 하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흐름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린다라면 지금 현재 비중 10%라고 하셨는데 그 비중 10%라는 것의 금액이 그냥 3천만 원 이상인가요? 아니요, 이하예요. 이하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32,000원을 깨지 않는다. 그리고 32,000원을 지지해주면서 다시 뭐 양봉의 형태를 보여준다든지 뭐 거래가 크게 발생하지 않더라도 횡보를 좀 보여주면은 비중을 뭐 5에서 10% 정도 더 늘리셔도 저는 된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뭐 루닛이 최근에 좀 약세이고 뭐 의료 AI도 약세고 한데 사실 어찌 보면 전체 시장이 약세입니다. 그에 따른 어떤 흐름이다 보니까 오히려 32,000원대를 깨면은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켜주고 회복해주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양봉이라든지 단봉의 상승세를 보여준다라면 오히려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것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5에서 10% 정도 비중을 늘리시게 된다라면 평단가가 4만 원 조금 안 되게 4만 1,000원, 4만 500원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반등세를 보여줄 것이고 공교롭게도 4만 1,000원 정도가 또 저항입니다. 그 가격대 돌파를 못하면 일단 매도하시고 그 가격 돌파하면서 뭐 오버시팅 흐름으로서 뭐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빨 꽉 깨물고 홀딩하시는 전략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추가 매수하면 된다는 거죠? 32,000원을 지켜주면 추가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아,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빠지면. 예. 네, 그 가격을 못 지키면은 오히려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하단 라인 32,000원이요? 32,000원만 꼭 기록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예. 그나마 이제 뷰노는 기업 가치가 이제 좋다라고 평가를 주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문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자 많이 들어오네요. 에브리봇 먼저 볼 텐데요. 매수가 21,000원에 비중 5%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거 지난주에 순간적으로 급등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변동성이 좀 큰 편인데 김도영 어드바이저님 도와주세요. 네, 에브리봇이 이번 주 굉장히 핫한 흐름을 보여줬죠. 삼성전자와 이제 서비스 로봇 공동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짤이 돌고 있었어요. 에브리봇의 로봇 청소기가 계속 그 자리를 돌고 있는 그 모습이 짤로 좀 돌아다녔던 그런 모습, 그런 종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서빙 로봇과 이쪽 그 로봇 청소기 쪽에 굉장히 큰 기술력에 대한 것을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력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로봇 산업의 AI, 특히 이제 챗 GPT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AI 쪽으로 언어 능력을 습득을 시키는 그런 로봇계 아니면은 로봇 청소기, 뭐 서빙 로봇 이렇게 지금 더욱더 기술에 대한 개발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와에 대한 AI 무빙 로봇 플랫폼에 대한 니즈 굉장히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것인데 사실 실적적인 부분이 더욱더 좋아질 거예요. 지금 적자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니즈를 조금 더 갖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따라서 한 번 정도는 눌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눌려서 18,000원 정도까지 내려오신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 양봉 구간에서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을 구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5일선 플레이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면서 5일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가면은 단기적으로는 비중 축소에 대한 것을 조금 진행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 또 고생을 오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하단 라인은 잘 이제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요즘 AI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소카테인 이제 로봇도 같이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뭐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 주셨습니다. 에브리봇 먼저 봤고요. 다음 문자는 한화솔루션 보겠습니다. 49,425원에 7%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일 종가가 32,600원입니다. 위원님, 네. 이게 태양광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일단 뭐 태양광도 예. 태양광인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지금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리사이클링 에너지, 즉 알리백
알리백과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죠. 재사용. 예. 예. 그러니까 알리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재사용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100%로 어떤 재화를 생산해 가지고 그것을 수출했을 때 상대국에서 그에 따른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뭐 관세에 대해서 부담을 좀 줄여준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예. 뭐 사실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ESG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작년까지는 그래도 종종 나왔는데 올해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원전에 대해서 새롭게 추가 건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그 이야기 나왔다가 사실 무근이라는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동사가 상승세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상승세 또는 어떤 수요가 계속 또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일단 뭐 현 정부의 기조는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원전에 대해서 사실상 매우 애정어린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과 관련된 어떤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어떤 셀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넓게 본다면 전 세계의 어떤 태양광 셀 패널에 대한 어떤 시장 과독점 국가는 중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솔루션과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미국 뭐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애플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리백 왜냐? 이제 IDC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엄청난 전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비교를 한다면 원전 1기, 2기 정도의 엄청난 전력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그와 관련된 웹 서비스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의 앱을 사용을 하고 계신 건데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용되는 것이 태양광 패널 또는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 생산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그런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 자체가 이미 재작년도의 재료였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고 당분간은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조금은 애매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뭐 알리100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기조에 대한 어떤 지원 그리고 뭐 ESG에 대한 어떤 각 기업별 관심도를 조금 높여주는 기조가 좀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서야 주가의 어떤 상승세가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갖고 계신 평단가까지 회복해주지 않겠는가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된다면 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와서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고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보유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미국 대선이라는 또 변수가 있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다시 들어설 것이라는 뭐 여러 가지 시장의 분석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 신재생이 조금 더 후퇴를 할까 뭐 이런 우려감인데 사실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크죠. 예. 그래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을 빠르게 촉구하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은 큰 시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한화솔루션까지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AS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그때 길다 어렵다 종목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 만에 20% 이상 수익을 챙기고 있네요. 인스웨이브 시스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15일 날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강조를 이제 장 시작 전부터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제 VI를 달성을 한 이후에 이 종목이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요. 그래서 약간 트레이딩 관점, 매매를 조금 재빠르게 욕심 버리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보실 수 있었던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장대 양봉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이 구간이거든요. 이제 GPT 스토어 관련해서 인스웨이브 시스템의 니즈 그리고 그 안에 솔루션 AI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니즈 이것에 대한 리스크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3개월 락업 물량은 거의 다 소화가 된 그런 자리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3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안착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슈팅까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대응하셨던 지금까지 들고 계셨던 분들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 그제 이틀간 하락갭을 거의 다 메우는 모습입니다. 힘이 강한데 어디까지 욕심낼 수 있을까요?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탑픽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반도체 섹터에 대한 비중 50%에 대한 50% 이상 담으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좀 드렸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작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주봉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2023년 한 2분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38,000원까지 33,500원 정도까지에 대한 상승,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TSMC발, 엔비디아 향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반도체 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이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레거시든 아니면 이제 선단 공정이든 새로운 기술과 과거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 콜라보 굉장히 매력적인 그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이고 산업에 대한 성장에 베팅을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지속적인 상승 이후에 이번에 지금 단기적으로 눌렸던 것을 다 회복하고 다시 한번 20선에 대한 60선에 대한 돌파까지 나타난 그런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고점에 대한 트라이, 고점에 대한 돌파, 기대감을 좀 더 강하게 높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좀 골라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고요. 조금 묵직하게 들고 가야 되는 종목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트레이딩, 매매에 대한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성 엔지니어링 체크 받아봤습니다. 이제 나인원 어드바이저께서는 대표적인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고 여전히 수익이 큰 상황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주가 가격 조정을 꽤 길게 받고 있기 때문에 AS를 받아봐야겠죠.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코스피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이거나 하락세를 보였을 때도 동반 하락세를 가장 먼저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간의 어떤 매도량에 대해서 또 꾸준한 매도에 대해서 다소 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꾸준하게 하지 않은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그러한 기조는 전반적으로 좀 퍼져 있는 상황이고 다만 시장 그 자체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게 된다면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주요 섹터 중에 가장 대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현재 로보크 자체가 어떤 미래의 어떤 기대감보다는 M&A 쪽에 대한 어떤 재료 강도가 조금 더 높게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인지라 어찌 보면 두산이 그동안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면 앞으로는 2등주, 3등주가 될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반등 국면을 돌아서게 된다면 충분히 5일선 회복 이후에 바로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1만 원 정도는 가볍게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사람이시죠? 로봇 아니시죠? 네. 로봇의 사랑이 네. 예, 굉장히 강한데. 네,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주변에도 이제 로봇과 관련된 기술 개발 연구원들이 좀 있는데 이야기를 좀 해보다 보면은 상당히 소름이 끼치는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기술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해서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된다고?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애정이 좀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술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인보우 로봇을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는데 자,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 즉 앞서 유튜브 채창에도 어떤 분께서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그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종목도 동일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되 상방을 놓고 봤을 때 적어도 18만 5천 원 정도 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 좋은 재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좋다든지 어떤 이슈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서부터는 비싸게 사도 더 비싸게 팔든지 비싼 가격에서 오히려 물량을 비중을 더 확대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이제 돌아다니게 되겠죠.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 말씀 주셨고 오늘의 종목 새롭게 받아보겠습니다. 여전히 반도형 반도체 사랑 이어집니다. 위원님, 이오테크닉스 준비하셨네요. 네, 뭐 매수하기가 조금 어려운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니즈 자체가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SMC 쪽에 대한 디본드 공급에 대한 신호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TSMC는 국내 장비 회사들을 굉장히 조금 배제하는 그런 전략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밴딩이라든지 본딩 부분, 이제 패키징 부분에 대한 것을 대부분 다 대만에 있는 회사들로 하청을 주고 있는데, 요번에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그 레이저 장비에 대한 디본더에 대한 니즈를 보여준다는 것은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가성비적으로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TSMC 향에 대한 한마디로 글로벌 양상 진입에 대한 것을 좀 초읽기가 나타나면서 전일 13.52%에 대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시장 확대, 10조를 투자한다, 20조를 투자한다, 내년에는 2.5배에 대한 생산 캐파를 늘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강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추가적인 전략이나 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중요하죠.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하시죠. 아프리카 TV 오늘 준비하셨습니다, 위원님. 시세가 요즘 좋긴 한데 네. 더 길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신고가 구간이다 보니까는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보다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국내 방송 온라인 플랫폼에서 1위 가독점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유튜브와는 좀 다른 성향의 어떤 방송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어떤 사명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매출 규모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세밀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두 분 오늘 어떤 주제의 내용을 준비하셨을지 무료 공개 방송 맛보기 한번 가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는 서러움은 털고 수익의 길로 달리자. 많이 서러우셨나 봐요. 1월달 시장 네. 서러웠죠. 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눌리면서 신고가 돌파에 대한 것을 기대를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 걔가 눌리다 보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반도체들이 조금 눌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종목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아직 대장이 꺾이지 않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부터 완전한 대장의 독주가 나타날 것인데, 그 안에서에 대한 단기적으로 1월 초반에 대한 그 니즈, 그 서러움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이제 10일 정도 남은 1월달 그리고 2월달 1분기에 대한 축포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이전에 퀄리타스 반도체처럼 100% 이상에 대한 단기적인 수익,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렸던 플리토, 밀리의 서재, 이런 종목들의 초급등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났죠. 이런 종목들로 구성 잘 해놨습니다. 많은 참여하셔가지고 수익의 길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인원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좌를 가감 없이 솔직하게 다 공개를 하잖아요. 네. 좀 걱정되는 게 요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혹시나 계좌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일단은 주식으로 잃은 돈, 주식으로 만회하는 걸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월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그에 따른 손익까지도 100%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힘겨워하시는 분들, 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정말 실전에서 도움되는 그런 어떤 팁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녹아있는, 무너져 있는 계좌 복구하는 그 과정도 가감없이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나인원 어드바이저의 예쁜 사진 왼쪽에 보이시죠? 클릭은 오른쪽에 빨간 버튼 하셔야 합니다.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고 지금부터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니왕 2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어김없이 토요일 1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